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시청자분께서 결혼정보회사에서 짝을 찾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결혼의 생각이 있음에도 늦은 나이까지 결혼 시장에 남아있는 이들은 자기의 인연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는 이들의 연령대가 다양하다고 해도 대다수는 혼기에 있거나 혼기를 지난 이들이고요. 결혼정보회사는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서로 인연 찾기가 잘 안 된 사람끼리 모였는데 과연 그들 사이에서 만남이 잘 이루어지고 연인을 찾아 결혼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비유를 하자면 너무 높은 가격을 불러서 팔리지 않는 차들, 마음에 드는 차를 구매할 능력도 안 되면서 그 차를 소유하려고 하는 이들이 가득한 자동차 시장과 비슷한 것이지요. 까다로운 자신의 기준을 충족시킬 사람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고, 설사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해도 그런 사람은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거나 결혼 생각이 아예 없어서 또는 이미 한번 갔다 와서 결혼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이 결혼 시장 자체에 나오지 않는 이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결과에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의 생각이 있었지만 늦은 나이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는 원인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고 그저 자기와 맞는 인연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 뿐이라고 생각하니 결과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결정사에서는 상대방의 여러 가지 조건들, 키, 몸매, 직업, 학력, 집안, 재산 등 이런 것들 뭔가 하나라도 아니다 싶으면 만남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만나더라도 상대방의 외모가 첫눈에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위에 제시된 조건 중 부족한 몇 가지 조건에 계속 집착하고 만남이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또한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켰고 외모도 만족스러운 상대라서 들뜬 마음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재미가 없거나 말이 많아서 가벼워 보인다거나 너무 무뚝뚝하거나 성향이 안 맞는다거나 대화 소재가 안 맞는다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옵션을 붙이면서 자기의 인연이 아니라고 판단 내립니다. 그런데 저런 조건이 마음에 들어 만났던 상대가 애프터를 신청했을 때 거절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가 혼기를 지난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질문들과 연관지어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만남에서 나와 정말 딱 맞을 것 같고 확 끌리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잘 맞는 것 같은 사람들조차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둘째, 내가 만남을 이어가고 싶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엄격한 조건들을 상대방이 나에게 적용해도 되는지, 셋째, 나라는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배려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먼저 배려를 받아야만 하는 권리라도 있다고 생각하거나 사회 통념상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넷째, 결혼에 있어서 자신의 마이너스적인 조건들에 대해 자신의 주관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평가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 다섯째, 나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는 상대와 최소한 맞춰서 지내보려고 노력을 할 의지는 있는지, 여섯째, 위의 질문 5개 모두 예스라고 답한 당신이라면 정말 지금까지 왜 결혼 시장에 남아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몇 년 전 결혼 정년기였던 저에게 어느 과장님께서 종종 하시던 말이 떠오르고는 합니다. 모든 인간사에는 적절한 때라는 것이 있고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아. 그래서 결국 문제 있는 사람들끼리 남아서 만나게 되어 있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좀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쓰시긴 했어요. 요즘에 워낙 늦게까지 안 간 분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끼리만 남아있게 됐다. 100% 이렇게만은 볼 수는 없고 다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못 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나 성찰이 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나이만 들은 그런 분들도 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연을 써주신 것 같아요. 결정사라는 시스템이 그 시스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끼리만 어느 정도 맞춰서 소개를 해주는 거니까
거기서 결혼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도 내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면 아무리 그런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도 결혼이 어려운 거고요.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런 시스템을 활용했을 때 오히려 결혼이라는 목적을 빨리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누가 이거를 활용하느냐, 또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결정사에 대한 판단이나 후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다만, 결정사 후기들을 봤을 때는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이 많이 있었고, 엊그제에도 블라인드 게시판에 보니까 뭐 땡땡에 가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고민을 하는 여자분 글도 있더라고요. 근데 후기를 봤을 때 결정사에 좀 높은 등급으로 회원 가입을 하면 전문직 남성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는 거는 맞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그 안에서 서로 눈이 맞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 막상 그 안에서 결혼까지 이어지지를 않고 연애도 잘 안 되고 계속 이제 다음 소개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된다는 거죠. 상대방을 보는 조건에 있어서 딱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고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는 많이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잡혀 있고 또 각오가 돼 있는 분이라면요. 결정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실하고 결혼 의사가 있는 사람끼리만 소개를 받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마냥 더 좋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고문 같은 기대로 무제한으로 뭐 거기서 맞선을 본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을 때는 몇십 명의 이성을 소개받아도 연애조차 제대로 되지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스스로 지치고 눈이 더 높아지는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마다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횟수를 많이 해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횟수가 많다는 거는 나한테 맞춤형으로 사람을 찾아주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랜덤식으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돌리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횟수가 많은 게 오히려 그 회원 입장에서는 독이 될 수 있고요. 초반부에 괜찮은 사람을 소개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정사를 한다면 한 5명 정도 안에서 더 많아진다고 해도 10명 이하로 소개받았을 그 시점에 결혼을 결정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결정사든 결정사에 준하는 소개팅 어플이든 자만추던 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성을 찾는 그런 통로를 열어두는 거는 중요한 것 같고 나이가 들어도 요즘에는 싱글이신 분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거나 움츠러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